펠리세이드이네. 그거 아세요? 그 펠리세이드 9인승 나온다는 기사 보셨어요? 지금 9인승은 카니발 많이 타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시죠. 쌤이 저 회사 네.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아, 진짜? 뭐 웬만하면 절세도 하고 싶고 좀 예쁜 차를 사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차가 있을까요? 아, 개인차가 아니고 회사차 별도로 사고 싶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절세를 생각하신다면은 경차나 9인승 승합차, 카니발이죠. 뭐 이런 카니발 같은 것들 사시면은 이제 세법상으로는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유리해요? 부가세 공제가 전액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법인세법상으로도 봐도 그런 비용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전액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비용이 한도가 있는 차는 또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사업에 쓴 차를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차에는 일반적으로 경차라든지 9인승 카니발, 그리고 화물차를 뺀 모든 차를, 사업에 쓰는 모든 차를 업무용 승용차라고 합니다. 아, 저 알아요. 초록색 네.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들이 업무. 아, 초록색 먼저 보셨어요? 네, 요새 많이 보이더라고요. 초록색? 연두색 아닌가요? 연두색? 아, 네, 연두색. 맞아요. 연두색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연두색 번호판 요즘에 저도 가끔 봤어요. 업무용 승용차 중에서도 8천만 원 넘는 차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아, 그러면은 네. 업무용 승용차이더라도 연두색 네. 번호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8천만 원 넘지 않은 차는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차와 동일하게 하얀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고요. 전기차는 하늘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업무용 승용차에는 한도가 있는 거예요? 네. 1년에 감가상각비는 800이고요. 기타 이제 주유비라든지 수리비, 보험료 이런 차량비를 통틀어서 1년에 700만 원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1,500만 원 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왜 1,500만 원으로 정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 규정이 2015년에 개정이 되어서 16년부터 적용된 규정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대략 4천만 원 정도 되는 차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차를 사면은 5년 동안 감가상각하면 1년에 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되는 차를 사면은 나라에서는 그냥 그 정도 되는 차는 인정해주겠다, 전액 비용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시간도 많이 흘렀고 물가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랜저가 지금은 4천만 원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차는 소나타나 그랜저 최하 등급 정도 되면은 아마 4천만 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네. 1,500만 원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0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비용 인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해처분되죠. 상해처분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급여를 받아가지 않더라도 현물로 받아갔다고 간주를 해서 소득세를 떼는 걸 상해처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돈을 받은 것처럼 보고 그쵸, 네네. 세금을 더 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1,500이 넘어가시면 상해처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또 방법은 있어요. 바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시면은 그 업무용 사용 비율에 한해서 그만큼 이제 1,500만 원 넘어가더라도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번거롭긴 하죠, 근데 작성하는 게. 그러면 그럼 또 업무용 승용차 이런 주의해야 점이 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죠. 보험도 아무 보험이 아니고 업무용 임직원 한정 보험에 가입하셔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 관련 비용들을 대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자죠. 복식부기자는 관련 비용이 50% 정도를 비용 인정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차는 무조건 임직원 한정보험에 가입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법인차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차를 이제 그런 보험에 가입하셔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해서 한 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전용 보험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매 방법에 따라서도 비용 처리가 달라지나요? 그 질문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차를 사실 때 뭐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은 리스로 사느냐, 뭐 렌트를 하느냐, 이런 어느 부분이 가장 유리하냐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세법상으로는 세 가지 방법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1년에 1,500만 원 한도는 매매를 하든 리스를 하든 렌트를 하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제일 편한 걸로 고르면 되겠네요? 네, 차를 구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때는 세법상 비용 처리라기보다는 그 외의 요소를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의 요소라면 어떤 거예요? 일단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나 렌트보다는 투입되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실 거예요. 또 매매를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유동성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부채를 잡히기 때문에 뭐 신용 평가 같은 것들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자산과 부채에 잡히지 않지만은 그런 운행 기록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도 되지 않지만은 보험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마무리요? 업무용 사용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세법상 가장 유리한 차는 카니발을 사셔라.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펠리세이드도 9인승이 나온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차가 나오면은 새 법상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카니발이나 펠리세이드가 싫다고 하시면은 그냥 4천만 원 정도 될 차를 사는 게 가장 새 법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차를 살 때 매매냐, 뭐 리스냐, 렌트냐 이런 선택에 있어서는 세법상으로는 뭐 동일하니까 그 외의 요소들,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 그리고 보험 할증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차를 사시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는 만약 차를 사실 때 5년 내에 차를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매매보다는 리스나 렌트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차를 사시면은 회사에 자산을 잡히는 거고 자산을 팔 때는 부가세를 다시 한번 부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5년 이내에 차를 바꿀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부가세 손해가 있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리스나 렌트를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꿀팁을 주셔서 제가 차를 사는데 좀 더 네. 똑똑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차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